여러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이트네로우 등 영국의 명문학교 학생들이 도쿄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중 거대한 태풍에 휘말려 일본 상공에서 항로를 잃었습니다. 그 순간 기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공항으로 긴급 착륙하겠습니다. 기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선생님, 한국이요? 거기 안전한 곳이에요? 16살 여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번의 비상 상황을 겪었던 제 경력에도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대신 한국으로 비상 착륙한 그날, 학생들과 교사, 그리고 저 자신까지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착륙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준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8시간 후 이 영국 명문고 학생들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난 이 나라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빠,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 되어 있을까? 단 48시간 만에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세상이 놀란 한국의 진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영국항공 217편의 객실 사무장 엘리자베스 그레이입니다.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비행을 경험했지만 그날만큼 긴장했던 적은 없었어요. 이튼 스쿨과 헤로우 스쿨 등 영국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의 일본 수학여행 동행 임무였습니다. 16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 28명, 그리고 인솔 교사 3명. 모두가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탑승했죠. 이륙 후 8시간쯤 흘렀을까요? 일본 상공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객실 조명을 낮추고 착륙 준비를 안내하려던 순간 기장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비상회의였습니다. 기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태풍 14호가 일본 열도를 강타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이미 폐쇄됐고 하네다 공항도 착륙이 불가능한 상황. 연료는 1시간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체 공항은 단 한 곳뿐이었어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기장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죠. 기상 악화로 인해 대한민국 인천으로 경로를 변경한다고요. 순간 기내가 술렁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큰 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요? 거기 북한 아닌가요? 다른 학생도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위험한 곳 아닌가요? 영국에서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이미지는 분단국가, 긴장된 휴전선, 그런 것들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매우 안전하고 선진화된 나라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창밖은 이미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폭우가 기체를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의 얼굴에선 두려움이 역력했죠. 한 여학생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인솔 교사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객실을 천천히 걸으며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곧 안전하게 착륙할 겁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기체가 좌우로 크게 기울었고 몇몇 학생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깜빡이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좌석 사이를 재빠르게 이동하며 학생들의 벨트를 확인했어요. 심호흡하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30분이 흘렀습니다. 기장이 다시 방송했어요. 착륙 준비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조금은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은 풀리지 않았죠. 착륙 직전,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흐릿하게 빛나는 활주로의 조명.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둔탁한 충격과 함께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속도를 줄이며 멈춰섰죠. 객실 전체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환호했고 인솔 교사는 눈을 감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고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가 발을 디딘 그 나라는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을 곳이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이었어요. 새벽 1시 40분.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앞섰죠. 이 시간에 공항이 제대로 운영될까? 통역은 있을까? 숙소는 어떻게 구하지?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터미널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형광등 하나 꺼지지 않았고 바닥은 반짝이도록 깨끗했습니다. 심야인데도 면세점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런던 히드로 공항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 11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거든요. 한 남학생이 제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여긴 정말 공항이 맞나요? 너무 조용한데 모든 게 작동하고 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조용하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청소 직원이 바닥을 닦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움직였습니다. 혼란은 전혀 없었죠. 우리가 입국장으로 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 한 분이 다가왔어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영국항공 217편이시죠? 비상착륙으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그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제탑에서 이미 연락받았습니다. 학생분들 연령과 인원수도 파악했고요. 숙소와 교통편도 준비 중입니다. 그 순간 제 기장이 제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이 시간에 이런 시스템이 작동한다니.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15년 경력의 승무원 생활 중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이동했습니다. 학생들이 줄을 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미성년자는 이쪽 라인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권과 입국 카드를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다음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기계 앞에 섰을 때였어요. 화면에 언어를 선택하는 메뉴가 떴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심지어 체코어까지 있었죠. 한 여학생이 감탄했어요. 세상에, 체코어까지 있다니. 우리 할머니, 나라 언어인데.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직원이 다가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여권을 이렇게 놓고 카메라를 보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고 곧 통과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정확히 작동했고 짐이 나오는 순서도 정리돼 있었어요. 파손된 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솔 교사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기 직원들 정말 프로페셔널하네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완벽할 수 있다니. 출구로 나가는 순간 또 다른 직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죠. 영국항공 217편,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분이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호텔은 공항에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용 버스를 준비했고요. 학생분들 식사는 호텔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시스템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였습니다. 새벽 2시에 낯선 외국인 30여 명이 갑자기 도착했는데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버스에 오르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알겠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밤하늘 아래 인천공항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이미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한 곳에 왔다고요.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에 온 거예요.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반이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배고파요. 기내식 이후로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잊고 있었지만 배가 고팠죠. 하지만 이 시간에 어디서 음식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영국이라면 편의점 샌드위치라도 찾기 힘든 시각이었습니다. 그때 호텔 프런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식당이 있습니다. 김밥 천국이라고 학생들이 먹기 좋은 음식 많아요. 24시간 식당이라고요? 새벽 2시 반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깨끗한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고 주방에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주인 부부가 우리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주인 아주머니가 물수건을 가져다 주셨죠. 메뉴판을 보니 한글과 함께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선명하게 붙어 있었고요. 주인 아저씨가 천천히 영어로 설명해 주셨어요. 김밥은 밥과 야채를 김으로 만 음식이에요. 매운 건 덜 맵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학생들이라면 치즈 김밥이나 참치 김밥 어때요? 라면도 있고 떡볶이도 있어요. 학생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물었죠. 이거 정말 다 지금 먹을 수 있어요? 새벽 2시 반인데요.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24시간 열어요. 언제든 오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밥 5줄, 라면 10개, 떡볶이 3인분, 주먹밥 여러 개. 주방에서 칼질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렸어요. 1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한 줄이 테이블에 놓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죠. 학생들은 서툴게 젓가락을 쥐었습니다. 처음 보는 음식이었으니까요. 한 남학생이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맛을 보기 시작했죠. 곧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맛있는데요. 영국에서는 이런 음식 본 적 없어요. 라면이 나왔습니다.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파와 계란이 동동 떠 있었죠.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한 입 먹더니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맵긴 한데 자꾸만 손이 가요. 이상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떡볶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에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이게 떡이라고요? 쫄깃쫄깃하고 소스가 정말 특별해요. 한 여학생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계산서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밥 한 줄이 3,000원, 라면 한 그릇이 4,500원, 떡볶이가 5,000원. 이게 말이 되나요? 영국에서는 샌드위치 하나가 5파운드, 우리 돈으로 8,000원이 넘는데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학생들 많이 드세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한 인솔 교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나라는 뭔가 다릅니다. 가격도 놀랍지만 이 시간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주시다니. 저도 동감했죠.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아니었어요. 손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공깃밥을 하나 더 가져다 주시며 말했습니다. 서비스예요. 학생들 많이 먹어야 해요. 비행기 타고 왔다며? 힘들었겠네. 따뜻하게 먹고 가요. 그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주인 부부는 흐뭇하게 웃으셨죠. 식당을 나서며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져요. 새벽에도 이렇게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여긴 정말 특별한 곳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특별한 곳이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김밥 천국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영국이라면 거리가 텅 비어 있을 시간이죠. 아니,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위험한 시간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 시간에 혼자 걷는 건 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환했어요. 가로등이 밝게 빛났고 편의점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죠.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한 학생이 창밖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기 봐요. 저 여성분, 혼자 걷고 있어요. 가방도 메고 휴대폰도 보면서요. 위험하지 않나요? 저도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이어폰을 끼고 편안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엔 편의점 봉지가 들려 있었죠. 주변을 경계하는 기색도 없이 마치 대낮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다른 학생이 또 물었습니다. 저기도요. 저 할머니도 혼자 걷고 계세요. 정말 안전한 건가요? 그때 인솔 교사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긴 한국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나라예요. 저도 조사해봤는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래요. 버스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눈엔 여러 장면이 들어왔어요. 택시들이 정확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을 태우려고 경쟁하거나 밀치는 모습이 없었죠. 순서대로 질서 있게 손님을 태웠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차가 없으면 건너는 게 보통이잖아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새벽 3시, 차 한 대 없는데도 녹색불을 기다렸어요. 한 남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보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런던이었다면 이미 다들 건넜을 텐데. 청소하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주황색 조끼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을 쓸고 화단을 정돈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조심히 가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 말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단순히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죠.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상한 거 발견했어요.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휴지 한 장, 담배꽁초 하나 안 보여요. 정말 그랬습니다. 새벽 3시의 거리가 마치 오전 10시처럼 깨끗했어요. 영국이라면 펍에서 나온 사람들 때문에 거리가 엉망일 시간인데 말이죠. 술에 취한 사람도, 고함 지르는 사람도, 싸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인솔 교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학생들 표정 보세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고 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놀라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그 자체였어요. 호텔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갔는데 어린 여학생 둘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웃고 있었어요. 새벽 3시 15분, 12살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영국 학생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저 나이 또래 아이들이 밤에 혼자 돌아다녀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만큼 안전하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험이 여기엔 없어요. 버스가 호텔 입구에 멈췄습니다. 학생들이 내리면서도 계속 창밖을 바라봤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CCTV가 엄청 많은 건가요? 경찰이 많은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CCTV나 경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건 시민의식이야.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규칙을 지키고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이지. 감시 때문이 아니라 의식 때문이야.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나라가 아닌 성숙한 사회를 보고 있다고요. 경제 발전도 중요하지만 진짜 선진국은 이런 게 아닐까요? 새벽 3시에 여성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밤에 편의점에 갈 수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규칙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나라.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 한국을 배워야 하는지.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학생들은 놀랍도록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행 첫날인데도 피곤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이 반짝반짝 빛났죠. 한 남학생이 로비에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빨리 나가고 싶어요. 이 도시를 더 보고 싶어요. 오전 9시, 우리는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건 지하철이었어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이라고 했죠. 런던 지하철을 평생 이용해 온 저였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요? 하지만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환한 조명이 우리를 맞았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였고 벽면엔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감탄했죠. 여기가 정말 지하철역이에요. 미술관 같은데요?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로 찍으면 끝. 간단하고 빨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플랫폼이었습니다. 플랫폼 벽면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냥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분 단위도 아니었어요. 초 단위였습니다. 다음 열차 도착까지 2분 35초, 2분 34초, 2분 33초. 한 학생이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정확한지 확인해 볼게요. 우리 모두 스크린을 바라봤죠. 10초, 9초, 8초, 0. 그 순간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오차는 1초도 없었어요. 학생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정말 정확해요. 런던 지하철은 10분 단위로 표시되는데 그것도 자주 틀리잖아요.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내리는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렸죠. 밀지도 끼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한 인솔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출근 시간인데도 이렇게 질서정연할 수가 있나요? 런던이었다면 난리였을 텐데. 열차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좌석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고 노약 좌석은 분홍색으로 따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손잡이 높이도 다양했죠. 어린이용, 성인용, 노인용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역 이름이 지나갔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되어 있었고 음성 안내도 4개 언어로 나왔어요. 한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긴 마치 시계처럼 움직여요. 모든 게 정확하고 예측 가능해요. 새 정거장을 지나 우리는 내렸습니다. 환승 통로도 깨끗했고 표지판도 명확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편의점이 보였어요. 한 학생이 갈증을 호소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줬죠. 일단 크기부터 달랐습니다. 런던의 작은 구멍가게보다 훨씬 컸어요. 음료수, 과자, 도시락, 신선식품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진열대 사이를 걸으며 감탄했죠. 여기 편의점 맞아요? 작은 마트 같은데요? 계산대 앞에 서서 더 놀랐습니다. 벽면에 붙은 안내문을 보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했어요. 택배 발송, 택배 수령, 공과금 납부, 티켓 예매, 복권 구매, 은행, 업무, 교통카드 충전, 휴대폰 요금 납부. 한 남학생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모든 걸 할 수 있나요?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 가능해요. 24시간 언제든지요. 복사, 팩스, 프린트도 되고요. ATM기도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편의점이 아니었어요. 작은 행정복지센터였죠. 삶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게 이 작은 공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인솔 교사 한 분이 감탄했어요. 이게 바로 효율이군요. 여러 곳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그것도 24시간 내내요. 계산을 하며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직원분, 이 시스템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직원이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오래됐죠. 10년도 넘었어요. 저희에겐 당연한 거라서요. 편의점을 나오며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이런 게 당연한 나라라니.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우리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역에서 내렸죠. 이번엔 대형 쇼핑몰이 지하철역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비를 맞지 않고도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게 연결되고 효율적이고 사람을 배려하게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도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기술은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그 기술을 어떻게 사람을 위해 쓰느냐는 거지.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식당을 찾아 걸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머릿속엔 이미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특별하다고요. 단순히 발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나라라고요. 둘째 날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강력하게 추천한 곳이었어요. 서울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장소라고 했죠. 솔직히 저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변공원이라니, 런던에 템스강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강공원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녹지, 깔끔하게 정비된 산책로, 그리고 강을 따라 이어진 자전거 도로. 규모부터 달랐어요. 한 학생이 입을 벌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게 다 공원이에요. 끝이 안 보이는데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주중 낮 시간이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시끄럽거나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돗자리 깔고 쉬는 가족들. 모두가 자기만의 공간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벤치가 놓여 있었고, 그늘막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궁금하다며 들어가 봤죠. 잠시 후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공원 화장실이 호텔 화장실보다 깨끗해요. 디데도 있고, 핸드 드라이어도 있고, 휴지도 넉넉하고. 이게 무료 공공시설이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바닥은 깨끗했고, 냄새도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손 씻는 곳엔 비누와 핸드크림까지 있었죠. 런던 공원 화장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다 공공운동기구가 설치된 구역을 발견했어요. 철봉, 평행봉, 스트레칭 기구, 허리 돌리는 기구까지.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철봉에 매달려 운동하고 계셨습니다. 한 남학생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 기구들 사용하는데 돈을 내나요? 어르신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공짜야. 누구나 쓸 수 있어. 아주 좋지?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공짜라고요? 이렇게 좋은 운동기구가 야외에 있는데 공짜라고요? 한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런던에서는 헬스장 한 달 회비가 50파운드인데요. 자전거 대여소도 있었습니다. 어플로 간단히 결제하면 자전거를 빌릴 수 있었죠. 가격을 보고 또 놀랐습니다. 1시간에 1,000원. 우리 돈으로 70펜스도 안 됐어요. 그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분이 이용하는 통로는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경사도 완만했어요. 화장실 입구에도 장애인 전용 통로가 있었죠. 한 인솔 교사가 감탄했습니다. 배려가 디테일에 있네요. 단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강변에 앉아 쉬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강물이 반짝였고, 건너편으로는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자연과 도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무료라는 게 믿기지 않아요. 런던에서는 공원도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곳이 많은데, 여긴 정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오후 4시, 우리는 코엑스로 이동했습니다. 별마당 도서관을 보기 위해서였죠. 지하철역과 연결된 쇼핑몰 안에 도서관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일제히 입을 벌렸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서가가 우리를 압도했어요.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사람들은 곳곳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연광이 들어와 공간 전체가 따뜻했죠. 한 여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쇼핑몰 아니라고요? 서점도 아니고 공공도서관이에요? 안내 직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책을 읽고 사진도 찍으세요. 학생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 제목을 살펴봤죠. 한국어 책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책도 많았습니다. 한 남학생이 영문학 책을 꺼내 들었어요. 여기 셰익스피어 전집도 있어요. 계단식으로 된 좌석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학생, 직장인, 어르신, 어린아이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책에 빠져 있었죠.
한 인솔 교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평일 오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쇼핑몰 안에 있는데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쌓고 있어요. 저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전공 서적을 펼쳐놓고 공부했고, 어떤 사람은 소설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함께 그림책을 읽는 모습도 보였죠.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사람들이 계속 배우고 있어요. 나이, 직업에 관계없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에요. 배우려는 사람들, 발전하려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만든 거예요. 도서관을 나오며 학생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남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도서관에 더 자주 가야겠어요. 책을 더 읽어야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여행이 진짜 의미가 바로 이거였어요.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변화하는 것. 한국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가야 했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마지막 저녁, 어디로 가고 싶니?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한국 젊은이들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진짜 한국을 보고 싶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한 곳은 홍대였습니다. 대학가이자 예술의 거리라고 했죠. 저녁 8시, 우리는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출구를 나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거리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했어요. 비트 소리, 노랫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밝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오갔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한국인부터 외국인까지 모든 연령과 국적이 섞여 있었죠.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여기 정말 멋지다. 한 남학생이 소리쳤어요. 이게 서울의 밤이구나. 조금 걷자 길거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4명의 젊은이들이 K-POP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동작은 정확했고 에너지는 폭발적이었습니다. 주변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죠.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무리에 섞였습니다. 음악이 끝나자 관중들이 박수를 쳤고 공연자들은 인사했어요. 모자에 자발적으로 돈을 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강요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응원하고 싶어서 주는 거였죠. 한 여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선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네요. 거리가 무대고 시민들이 관객이에요. 조금 더 걸어가자 다른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악기 연주였어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 목소리가 맑고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우리 학생들도 멈춰 서서 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한 학생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멋졌어요. 당신 목소리 최고예요.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영국에서요. 환영합니다. 거리 곳곳에 개성 넘치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빈티지 옷가게, 독립서점, 작은 갤러리, 액세서리 샵. 하나하나가 독특했어요. 대형 체인점이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었죠. 한 문구점에 들어갔습니다. 아기자기한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한 여학생이 노트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귀여워요. 사학하고 싶어요. 가격표를 보니 5,000원. 품질도 좋고 디자인도 예뻤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노트가 10파운드는 할 거예요. 거리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핫도그, 타코야키, 추러스, 붕어빵, 떡볶이. 학생들은 하나씩 사서 나눠 먹었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에 감탄하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습니다. 한 남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 거리엔 두려움이 없어요. 모두가 자유롭게 즐기고 있어요. 경찰도 거의 안 보이는데 질서가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싸우거나 소란 피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죠. 자유롭지만 절제되어 있었고 활기차지만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거리 한쪽에서 또 다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댄스 크루였어요. 비보잉, 팝핑, 락킹.
현란한 동작들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은 넋을 잃고 바라봤죠. 공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공연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춤을 잘 춰요? 공연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매일 연습해요. 이 거리가 제 무대이고 여러분이 제 선생님이에요. 반응을 보면서 더 나아지거든요. 그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하는구나.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카페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젊음과 열정, 자유와 창의성, 그 모든 게 이 거리에 살아 숨쉬고 있었죠. 한 여학생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게 진짜 서울이구나.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그녀의 목소리엔 감탄이 가득했어요.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한 남학생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언젠가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여기 대학에 유학 오고 싶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한국이 어디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묻던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동경을, 거부가 아닌 포용을 말하고 있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 인솔 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이번 비상 착륙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아이들이 진짜 세상을 봤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걸 배웠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이 나라에 왔지만 태풍은 우리에게 선물을 준 셈이었죠. 새로운 시각, 새로운 꿈, 새로운 가능성. 한국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 떠나는 게 아쉽다고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나라와 작별하기가 너무 아까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한국 여행은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어요? 한 여학생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떠나기 싫어요. 정말로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이틀이 너무 짧았어요. 일주일은 있고 싶었어요. 직원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오세요. 한국은 항상 여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릴게요. 그 말에 몇몇 학생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틀 전 이 길을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땐 불안과 두려움이었다면 지금은 아쉬움과 그리움이었죠.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풍경 하나하나를 눈에 담으려 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건물들, 저 거리들, 저 사람들. 이틀 전만 해도 낯설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마치 제 고향처럼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틀 전 비상 착륙했던 바로 그곳. 하지만 이번엔 환한 대낮이었고 우리는 떠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학생들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공항 직원들에게 인사했고 청소하시는 분들께도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김밥을 샀고 사진을 함께 찍었죠. 한 여학생이 공항 바닥을 쓸고 계시던 환경미화원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정말 좋았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셨습니다. 또 와요. 또 와. 조심히 가요. 그 모습을 보던 인솔 교사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아이들이 변했어요. 이틀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국에서 무언가를 배웠어요. 책에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것을요.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학생들이 마지막 쇼핑을 했어요. 한국 과자, 화장품, 기념품, 가방이 터질 것처럼 샀습니다. 친구들에게 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주고요. 한국을 자랑하고 싶어요. 게이트 앞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인천공항 표지판과 함께, 한국어로 된 안내문과 함께, 태극기와 함께 모든 걸 사진에 담고 싶어 했죠. 한 남학생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김밥 천국 주소, 별마당 도서관 위치, 홍대 가는 법.
다시 올 때를 위해 메모해놨다고 했습니다. 꼭 다시 올 거예요. 약속이에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런던행 영국항공 217편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탑승구를 지나며 한 여학생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항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안녕, 한국. 곧 다시 올게. 기다려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며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활주로, 터미널, 그 너머의 도시. 모든 게 작아져 갔습니다. 이륙 직전이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태풍 덕분에 한국에 온 거잖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운이 좋았지. 이런 행운은 평생 한번 올까 말까 해.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를 달리며 속도를 높였죠.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한국이 점점 멀어졌어요. 창밖으로 인천이 보였고 서울이 보였고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창에 얼굴을 붙이고 바라봤어요. 작별 인사를 하듯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한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엔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틀간의 기억, 수많은 감동, 따뜻했던 순간들.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생각에 잠겼죠. 누군가는 사진을 보고, 누군가는 메모를 읽고, 누군가는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한 인솔 교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걸 경험했어요. 이 아이들은 평생 이 여행을 기억할 거예요. 저도 그럴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저 비상 착륙한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세상과 착륙했던 거예요.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런던을 향해, 집을 향해. 하지만 학생들의 마음 한편에는 이미 새로운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 그 꿈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걱정 가득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비상 착륙 소식을 들었던 터라 불안했을 겁니다. 게이트를 나서자 부모님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니? 무서웠지? 다치지 않았어? 아이들을 꼭 안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시 한국 가고 싶어요. 한 남학생이 첫마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한국. 너 거기서 무슨 일 있었니? 다른 학생들도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정말 좋았어요.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한국 대학에 유학 가고 싶어요. 부모님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이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부터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의 SNS가 폭발했어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한국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 김밥 천국, 깨끗한 지하철, 한강공원, 별마당 도서관, 홍대 거리. 모든 순간이 게시됐죠. 해시태그도 달렸습니다. 한국 여행, 서울, 비상착륙, 인생여행, 다시 가고 싶은 나라. 조회수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에요. 한국이 그렇게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일주일 후 학교에서 특별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국 경험을 발표해 보라고 했죠. 강당에 학부모들과 다른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한 학생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저희는 태풍 때문에 한국에 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틀 후 우리 모두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 새벽에도 열린 식당, 안전한 거리, 정확한 지하철, 무료 공공시설, 활기찬 젊음의 거리.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청중들의 탄성이 터졌어요. 발표가 끝나자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제 아이도 한국에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부모도 물었죠.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없나요? 그날 이후 학교는 바빠졌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문의했어요. 한국어 수업 개설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비상착륙이 학교 전체를 바꿔놓았죠. 한 달 후 영국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요. 카메라 앞에 선 학생들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기술만이 아니라 시민의식, 배려, 효율성까지 모든 게 앞서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넘쳐났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석 달 후 학교에서 정식으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지원자는 물론 그날 비상착륙했던 28명의 학생들이었죠. 경쟁률이 무려 10대 1이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에 동행하게 됐어요. 다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비상착륙이 아니었죠. 계획된 여행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가는 거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청 설레지. 이번엔 더 많은 걸 보고 배울 거야.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의 태풍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기회였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선물이었어요. 만약 그날 태풍이 없었다면 우리는 한국을 영원히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승무원으로서 저는 수십 개국을 다녀봤습니다. 파리의 낭만, 뉴욕의 활기, 도쿄의 질서, 모두 훌륭한 도시들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단순히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나라, 배려가 시스템이 된 나라, 과거와 미래가 조화를 이룬 나라였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들고, 위기 속에서 따뜻함을 보여주고,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대했던 나라.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게 묻습니다. 한국이 어떤 나라냐고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을, 발전이 아니라 성숙을, 효율이 아니라 배려를 가르쳐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될 거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보게 될 거라고요.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날의 기억은 영원히 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 말이죠. 한국,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